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소아에게 흔한 감염병에 대한 최신 지경과 연구 결과 정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크룹입니다. 크룹은 소아에게 흔히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으로 10월과 11월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데 제가 소아 환자를 보다 보면 근래에도 종종 만날 수 있는 환자입니다. 성문화 구조의 염증으로 인해 상기도가 막히면 특징적인 짖는 듯한 기침, 컹컹 기침과 쉰 목소리, 흡기성 천명음이 나타나게 되고 발열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크롭이 의심되는 환자는 세균성 기관지염, 인두 후부 농양, 편도주의 농양, 이물질 폐쇄, 후두개염 같은 더 심각한 상기도 폐쇄 원인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방사선 촬영이나 실험실 검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진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넥 AP 라테랄과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상 부담을 줄이고 고도의 의료 처치가 필요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차 치료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고 덱사메타손과 프리도니솔론을 처방하게 됩니다. 덱사메타손은 1회 경구 투여 또는 1회 IM 투여를 하게 되는데 kg당 0.6mg 또는 5mg 원앰플 IM을 하게 됩니다. 중등도에서 중증의 크룹은 에피네프린과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분무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크룹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기저에 있는 해부학적 이상이나 기저질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상 권고 사항으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1차 치료로 투여하고 프레드니솔론과 덱사메타손이 효과적이고 분무용 에피네프린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크롭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에피네프린이 방광기가 짧고 증상이 재발할 위험이 있으니까 치료 후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관찰해야 하고 경구용 덱사메타손과 함께 실외의 찬 공기에 노출되면 증상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실내에서는 박형코프나 호흡곤란이 있는 환아도 병원에 오기 위해서 바깥의 찬 공기에 노출이 될 경우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흔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크롭이 재발하는 경우 해부학적 이상이나 위식도 역류 질환, 아토피 같은 기저질환에 대한 추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시라큐스 크롭 어세스먼트 스코어링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스트리도, 사이너시스, 스터널 리트랙션, 레스피라토리 레이트, 펄스 레이트를 가지고 0점에서 3점까지 스코링을 하게 되는데요. 점수가 5점을 초과하면 중환자실의 입원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중증도로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리도가 쉽게 들리고 사이너시스가 미니말 또는 오비아스하게 있으면서 스터널 리트랙션이 있고 호흡수와 맥박수가 빠른 상태면 쉽게 5점을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증 크롭 환자를 잘 감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시 산소를 공급하고 해열제를 투여하고 에피네프린 분무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스민을 네불라이즈하고 덱사메타손을 kg당 0.6mg 또는 5mg 원앰플 IM을 투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에 대한 항생제 치료의 RCT 중 세이퍼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이퍼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2021년 자마 피디아트릭스에 발표가 되었고 5일의 브리프한 하이도즈 아목시실린과 10일의 스탠다드 하이도즈 아목시실린 치료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5일 단기간 치료하나 10일 스탠다드하게 치료하나 오버롤 큐어 레이트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이퍼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캐나다 동부 온타리오에서 시행이 되었고 입원이 필요 없는 생후 6개월에서 10세의 소아 지역사회 획득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6개월에서 10세 사이이며 발열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영상의학 소견이 있고 응급실 의사에 의해 1차 진단이 폐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나 비정형 원인경 감염이나
환자 상태가 중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연구 방법은 단기요법은 5일 치료를 하였고 표준요법은 10일 치료를 하였고 평가지표로는 2주에서 3주째 임상적 완치를 1차 평가지표로 하였고 2차 평가지표로는 추가 개입이 필요 없는 임상적 완치 그리고 보호자 및 환아의 결근, 결석 일수까지 평가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1차 평가지표에 대한 ITT 분석에서 5일군에서는 85.7%, 11군에서는 84.1%로 2주에서 3주째 임상적 완치에 대해서는 5일군이나 11군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5일군이 보호자 결근 일수가 유의하게 적게 나타났고 연구 약물 복용 수능도 역시 11군보다 더 좋았습니다. 임상적 의미로는 이전에 건강했던 입원이 불필요한 소아지역사회 획득 필요 환자에게 5일간의 단기 항생제 요법이 10일 표준 치료와 필적할 만한 임상적 완치율을 제공하였고 5일 단기 요법이 약물 수능도를 높이고 보호자 결근 등 일상생활의 지장을 줄이는 현실적인 이점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제한점으로는 검사를 진행한 환아의 60% 이상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따라서 자연 치유되었을 가능성이 섞여 있으며 목표 완치율인 95%에 도달하지 못해 통계적 검증력이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별 데이터를 보면 1차 평가지표는 2주에서 3주째 임상적 완치는 5일군에서 85.7%, 11군에서 84.1%였습니다. 그리고 2차 평가지표였던 추가 개입이 필요 없는 임상적 완치는 5일군에서 93.5%, 11군에서 90.4%였습니다. 보호자 결근 및 일과 지장 일수는 5일군에서 2일, 11군에서 3일이었습니다. 약물 복용 순운도는 5일군에서 90.4%, 11군에서 86.4%였습니다. 자마의 2021년에 발표된 CAPIT 랜드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로어 도즈 아목시실린과 하이어 도즈 아목시실린을 비교하였고 단기간 3일 요법 아목시실린과 표준 7일 요법 아목시실린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저용량이든 고용량이든 클리니컬 엔드포인트에 차이가 없었고 단기 3일이든 장기 7일이든 클리니컬 엔드포인트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CAPIT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연구 대상은 생후 6개월 초과하고 체중이 6에서 24kg인 영국의 소아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임상적으로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 진단이 필요하였고 96시간 이내에 기침, 발열, 호흡곤란, 국소 흉부 징후가 있는 경우에 인클루전이 되었습니다. 다만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거나 복잡성 폐렴이거나 아목시실린 외에 다른 전신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저용량 아목시실린은 약 40mg/kg를 고용량 아목시실린은 약 80mg/kg를 투여했고 단기 치료는 3일, 장기 치료는 7일 투여하였습니다. 1차 평가 지표로는 전신 항생제 재치료가 처방된 비율을 보았고 2차 평가 지표로는 부모가 보고한 증상 등을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1차 평가 치료인 재치료율에서는 저용량군에서 12.6%, 고용량군에서는 11.4%로 차이가 없었고 단기 치료군 12.5%, 장기 치료군 12.5%도 역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2차 평가 지표 중에 단기 치료군에서 기침과 기침으로 인한 수면 반응의 증상이 장기 치료군보다 약간 더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설사 발진 등의 부작용과 폐렴구균 내성 발현율에서는 그룩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1차 평가 지표인 28일 내 추가 항생제 재치료율은 3일 요법 12.5, 장기 7일 요법 12.5%였고 기침 지속기간은 단기 치료군에서는 중앙값 12일, 장기 치료군에서는 중앙값 10일로
단기 치료군이 기침 지속 기간이 좀 더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침을 인한 수면 방해도 단기 치료군에서 수면 방해 증상이 더 오래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기타 안전성 등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미생물학적인 결과에서 28일차에 채취한 폐렴규균의 페니실린 비감수성 비율에는 용량 및 치료기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스탠포드 안티마이크리얼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서머리로 보겠습니다. 뉴모니아에서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이도즈 아목시실린 kg당 90mg을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complicated 뉴모니아의 경우에서는 5일 요법이 표준 요법으로 되어 있고 complicated, 즉 파라뉴모닉 이퓨전이나 엠파이마가 있는 등의 complicated 뉴모니아는 더 장기간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어큐트 오타이티스 미디아를 보겠습니다. 2025년 NEJM에 실린 리뷰 아티클입니다. 급성 중이염은 거의 예외 없이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 후에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이고 흔한 원인균으로서는 폐렴규균과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 모렉셀라 카타랄리스가 있고 고막팽윤, 벌징이 급성 중이염을 진단하는 결정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경증 또는 중등도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는 항생제로 치료하거나 관찰 대기요법을 할 수 있고 1차 치료제로는 고용량 아목시실린 kg당 90mg을 2회 분할 투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가 주된 원인균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 최근 한 달 내에 항생제 투여를 받았거나 결막염 중이염 증후군이 있거나 자연적인 고막 천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오그멘틴 요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항생제를 10일 동안 투여하는 것이 5일 투여 요법에 비해서 치료 실패율이 낮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항생제 치료에도 실패한 급성 중이염 환자에서는 고막 천자가 지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멀 팀파닉 멤브레인이고 그리고 오타이티스 미디아 이퓨전 양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퓨전은 있지만은 벌징은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어큐트 오타이티스 미디아는 팀파닉 멤브레인의 벌징이 관찰이 됩니다. NEJM 리뷰 아티클에서는 팀파닉 멤브레인의 벌징이 있을 때 어큐트 오타이티스 미디아로 진단하고 없을 경우에는 에어플루이드 레벨이 관찰될 때 오타이티스 미디아 위드 이퓨전으로 진단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NEJM에 발표된 어큐트 오타이티스 미디아의 치료 기간에 따른 환자의 반응입니다. 연구 대상은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이고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 약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입니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면서 세 가지 급성 중이염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증상 발현이 최근 48시간 이내이고 어큐트 오타이티스 미디아 AOM SOS 척도 점수가 3점 이상이고 중위 삼출물이 존재하고 고막의 중등도 또는 심한 벌징이 있거나 약간의 평형과 함께 명백한 이통, 심한 고막 홍반이 동반된 경우로 제시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10일 표준과 5일 단기 치료군을 비교하였고 90mg/kg의 아목시실린을 사용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1차 평가 지표는 임상적 치료 실패율을, 2차 평가 지표로는 증상 부담 등을 봤습니다. 연구 결과 치료 실패율은 5일 단기 치료군이 34%, 10일 표준 치료군이 16%로 5일 단기 치료군이 치료 실패율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증상 개선도 기준선 대비 증상 점수가 50% 이상 유의하게 감소한 경우가 5일 치료군에서는 80%, 10일 치료군에는 91%로 10일 치료군이 더 좋았습니다. 임상적 의미는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 미만, 즉 2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급성 중이염 치료는
5일 치료 대신에 10일 표준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리절트를 다시 보면 임상적 치료 실패주율은 10일 치료군 16%, 5일 치료군 34%, 치료 후 평균 증상 점수도 10일 치료군 1.2죠. 2점, 5일 치료군 1.89점. 기준선 대비 증상 점수 50% 이상 감소 비율도 10일 치료군은 91%인데 비해서 5일 치료군은 80%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스탠퍼드 안티바이크리얼 프로그램에서는 어큐트 오타이티스 미디아의 경우에는 넌 시비어한 어큐트 오타이티스 미디아의 경우에는 옵저베이션도 고려할 수 있고 1차 치료제로서는 아목시실린 90mg, kg당 90mg을 표준 치료로 사용하고 최근 한 달 내에 아목시실린을 사용했거나 리커런트 하거나 할 때는 오그멘트를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고 2세 이하의 어큐트 오타이티스 미디아거나 시비어 심토염이 있을 때는 앞서 보여드린 연구 결과를 근거로 10일 치료를 표준 치료로 하였고 다만 6세 이상이거나 마일드 모더레이트 심톰이 있을 경우에는 5일 치료를 표준 치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큐트 사이너사이티스입니다. 자마 2023년에 실린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고 2세에서 11세 소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미국 소아과 학회 진단 가이드라인에 따른 급성 부비동염 환자로 지속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악화되는 증상이 있거나 소아 부비동염 증상 척도 조기 점수가 9점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3일 이상 지속되는 아주 고열이 있거나 다른 중증이나 다른 심각한 동반 질환이 의심이 되는 경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연구 방법은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진행하였고 콧물 색깔에 따라서 즉 콧물이 노랗게 색이 변하거나 아니면 투명한 콧물인가에 따라서 측마를 하였고 10일 동안 아모시실린과 클라베라닉 애시드, 즉 오그멘틴 투여군과 위약군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단시 및 연구 종료 시에 비인두 세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차 평가 지표는 전체 증상 부단 점수 40점짜리 척도를 사용하였고 2차 평가 지표로는 치료 실패율, 급성 중이염 발생 등을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항생제 투여군은 위약군 대비 증상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고 증상 해소까지 기간도 짧았습니다. 병원균 유무의 차이는 비인두에 병원균이 없는 환자는 항생제 치료 효과가 미미했지만 비인두에 병원균이 검출된 환자는 큰 치료 혜택을 보였습니다. 콧물 색깔에 따른 차이는 콧물 색깔은 항생제 치료 효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2차 결과로서 항생제 투여군은 치료 실패, 중이염 발생, 추가 항생제 처방률이 낮았지만 항생제 투여에 따른 설사 부작용 발생률은 위약군보다 높았습니다. 임상적 의미로는 급성 부비동염 소아 환자는 비인두 세균 감염이 없는 경우 항생제 사용에 이점이 거의 없으므로 진단 시 특정 세균 검사를 도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고 콧물의 색깔을 항생제 처방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인두에 병원균이 없는 환자는 항생제 치료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비인두에 병원군이 검출된 환자는 아모시실린 클라보나닉 애시드 항생제 치료군이 증상이 좀 더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콧물 색깔에 따른 항생제 치료 효능은 클리어한 나살 디스차지를 보일 때도 아모시실린 클라보나닉 애시드가 심톰 호전에 도움이 되었고 컬러드 나살 디스차지에도 비슷한 정도의 호전 효과를 보여서 콧물 색깔의 변화 자체가 항생제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별 결과를 보면 전체 증상 부담은 항생제 투여군이 위약군보다 더 좋았고 증상 해소 시간도 항생제 투여군이 위약보다 더 빨리 해소되었고 비인도 병용군이 있을 때 항생제 치료 혜택이 더 나타났고 콧물 색깔에 따라서는 항생제 치료 효과가 차이가 없었고 치료 실패율은 항생제 투여군에서 치료 실패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추가 항생제 투여 및 급성 중이염 발생률도 항생제 투여군이 추가적인 전시의 항생제를 처방받거나 급성 중이염이 발생할 확률이 낮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항생제 투여군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설사 발생률은 더 높아서 위약군에서는 약 5% 정도, 항생제 투여군에서는 약 11%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스탠퍼드 안티마이크로비얼 프로그램에서는 사이너사이티스의 경우에는 persistent하거나 worsening sinusitis일 때 kg당 90mg 아모크실린을 사용하고 시비어 사이너사이티스의 경우 아모크실린 클라보나릭 애시드를 사용하라고 권고하였고 사이너사이티스가 시비어할 경우 11요법, 넌 시비어할 경우 7일요법을 권고하였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